미사일 발사가 아닌 우리 나로호 발사의 성공이길 기원합니다. 공공요금이나 물가의 상승이 아닌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 수익률의 상승 소식이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리나입니다. 오늘도 6시 저희는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여러분들의 SOS를 기다립니다. 종목에 관한 문의 그 어떤 것이든 대환영합니다. 무료 문자 그리고 전화 홈페이지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1553-2613번 전화번호가 되겠고요. 013-3366-0110번은 돈이 들지 않고 문자로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에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요청의 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답변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열어놓고 있는데요.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한 분의 당첨자를 결정한 다음에 반고 후 미술 전시회 보러 가실 수 있는 초대권 2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 결정될 텐데 방송 끝나기 전에 무작위로 추첨된 당첨자 한 분 명단도 공개할게요. 자, 그렇다면 화요일에 응급처치요원 두 분 만나보죠.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가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순모 전문가님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늘은 잘 오셨나 봐요. 근데 눈이 다 녹았죠? 네, 제가 지난주에 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참여를 못했었는데 오늘은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2주 동안 시장은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장만 보면 북한의 로켓 발사라는 이슈가 왜 묻혔을까? 그 밖에 더 큰 이슈는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저의 시장 키워드는요. 일단 코스피는 1970인데 오늘 밤 FOMC 그리고 내일 마녀의 날. 그러면 내일은 변곡점? 내일이 D-Day? 지수는 오를 만큼 올랐고 조금은 불안합니다. 양순모 전문가님의 키워드와 전략은요? 저는 물론 시장에 지금 키워드라고 한다면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트리플 위칭데이를 하나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지금 시장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던 프로그램도 키워드로 뽑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지수의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는 업종, 증권주까지 해서 오늘 키워드 3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좀 많이 선반영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FOMC에 대한 기대감, 또 유로 정상회담에 대한 또 기대감, 또 중국장에 있는 또 양적 완화 혹은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또 이 부분들도 먼저 시장에 악재가 많이 희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지부동한 이런 좀 악재가 좀 묻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반등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들어온 프로그램 차익 잔고 매수 잔량만 6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이번에 결국에는 만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배당을 또 가산한 또 시장에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또 시장의 또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완만한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증권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오늘 사실 대우증권 문의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구체적인 대응법은 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의 수급 주체와 그리고 주도 업종을 놓고 보면 사실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의 반등 섹터의 힘 자체가 상당히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연일 거의 한 10거래일 이상 계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쪽으로 해서 건설과 증권 업종들을 위주로 시장의 반등 섹터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지수의 변동성 자리, 그러니까 즉 변곡 구간대를 변곡 시점대까지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선윤 대표님의 오늘 시장 키워드 궁금합니다. 일단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의 혹시 공통분모는 없으신지 FOMC. 네, 일단 FOMC 얘기를 드릴 거고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일단 북한 로켓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FOMC 회의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QE4라고도 이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4차 양적 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 부분에 있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새롭게 가동할 지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이 한 번 더 일단 그 재정적인 문제 자체를 약간 해소시키면서 일단 증시를 안전판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 자체가 일단 올해 안으로 해결되기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좀 넘어갈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전판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내년부터 그 재정 문제가 해결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증시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이제 오늘 새벽부터죠. FOMC에 좀 주목하시면서 내일부터 나온 그 결과들을 좀 주목하신다면은 증시에 조금 이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북한 이제 로켓 미사일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위성 궤도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북한 로켓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로켓이 13,000km 이상까지 지금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 전역까지 지금 타격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게 또 핵심 무기로서 또 협상을 할 때 또 한번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나 이제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주변에서 또 어떤 이제 협상안을 가지고서 나중에 육자 회담이나 뭐 3자 회담을 할 때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대한 부분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로켓 발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하지만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은 기술력이 일단 한국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좀 인정하시면서 좀 다음에 혹시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처방까지 받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잠시 후부터 보다 급한 여러분들의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 전화나 문자로 언제든 SOS를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했는데 어떡할까요도 좋지만 매수할까요도 괜찮습니다. 매수하기 전 혹은 매수하고 나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 지금 기뻐하시는 분 모든 문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전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다 나가고 있죠. 그리고 설문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증권이라는 폴더 아래쪽에 저희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요. 종목 상담 요청을 빨리 하면 빨리 하실수록 저희가 선착 순서대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번호를 다 외우시고 메모하셨다가 5시 50분 정도만 되면 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고민 해결 외에도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반고흐 미술 전시회 초대권 2장. 요즘 욕심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년 3월 말까지 계속한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는 그런 표입니다. 오늘도 2장 누가 받아가실지 궁금한데 행운의 주인공은 방송 끝부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의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대우증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아주 커다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오늘 경기 민감주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잘해주세요. 예, 어떤 종목 정말- 궁금하세요? 네. 그거는 이런 게 궁금한데요. 네. 이제 그 아가씨가 너무 잘하길래, 모든 시향을 너무 잘하길래,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예쁘고 잘하길래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동국정을 하고 싶는데요. 네, 동국제강이요. 네.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이제 16,700원 했거든요. 네, 16,700원. 예. 너무 비중은, 많이 물려가지고, 딴 거는 괜찮는데, 그게 물려가지고, 예. 딴 거는 뭐 삼성,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삼성상도 있는데, 좀 삼성도 좀 물리고, 딴 예. 건 다 깼는데, 다 좀 동국제가. 남고 그랬는데, 예. 동국제한테 너무나 많이 물렸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동국제강이 오늘 그래서 문의하고 싶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저희가 되겠는가 싶어요. 예,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제일 궁금하신 사항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네, 너무나 올라가지도 않고, 자꾸 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팔길래, 예, 어떻게 하면 알겠습니다. 되겠냐, 좀 선별을 해야 되겠는지. 예. 그런 그러면 그대로 저희가 비중만 좀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너무나 비중이 영광스럽습니다. 예, 뭐 비중이 한 20%, 30% 포트폴리오에서 얼마 정도 사셨어요? 동국제강이요? 한 20%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급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주가도 힘이 없는데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양승모 전문가님. 네, 사실 동국제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섹터로 분류를 한다면요. 철강 금속 업종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나와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12월 말 기준으로 오히려 철강 업종들을 저점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 1분기부터 회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매도 시그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기관 매수라든지 또 철강 업황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았을 때 지금 대표 철강 업종 쪽에서는 좀 배제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대비로 한 20% 정도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차라리 대표 업종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도 어떤가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무제표를 놓고 보더라도요. 그렇게 뭐 크게 뭐 큰 폭으로 개선이 되거나 혹은 좋아지는 것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에요. 그에 비해서 오히려 철강 대표주라고 하는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강 업종을 만약에 보유를 하실 것이라면은 저는 포스코로 차라리 교체 매매하는 편이 지수의 반등이 나왔을 때 소외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주가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혹은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라는 것은 뭐 회사의 내재 가치를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수급이라는 것도 반드시 좀 붙여줘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 표면적인 부분에서 수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적과 혹은 이 실적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다른 특징적인 모멘텀이 붙어줘야 된다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종목을 교체하시는 편이 오히려 좀 더 현재의 상황과는 좀 더 맞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좀 비중 축소나 혹은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님. 네네. 네, 여기 이제 한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전문가님이. 네네. 예, 그분의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그분 의견도 마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0%. 20%. 예. 자, 20%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인데 자, 말씀드리면 지금 축소는 아니고요. 자, 중국 쪽에서 지금 시진핑 정권으로 바뀐 거 아시죠, 시청자님? 그쵸?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내수주 부양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 개혁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중심에 있는 바로 종목들이 바로 어떤 종목들? 철강,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되잖아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부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완벽하게 바닥을 찍고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 흐름인데 현재 이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면은 이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면 제가 완전 축소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월봉으로 봤을 때 2008년도에 보여줬던 그 금융위기 이후 때 가격 그 이후 그때 한번 가격이 나왔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보여줬던 바로 그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이.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뭐 팔아서는 안 된 가격이고 중국의 개혁안을 지켜보신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크지는 않겠지만서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은 최소한 파시더라도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셨을 때 그때 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개혁안 확인하시고 꼭 파시는 거 요거 꼭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에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15,000원 정도 오면 팔자라는 의견이 방금 의견이었고요. 또 한 분은 포스코 쪽이 좀 더 빨리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포스코 쪽으로 한번 교체 매매를 해보면 어떻느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네. 예,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네네. 예, 근데 사실 이 철강주로 지금 수익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마 개인분들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철강 섹터에서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내 종목에서 수익이 나야 하고 기다리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남성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네요. 어떤 종목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인터파크요. 오늘 이거 급등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뭐 8.1%인가 오른 것 같던데요, 오늘이. 네. 어떻게 수익 좀 보고 계신지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7,340원이에요. 네. 20%. 아, 수익 중이 아니시구나. 예, 괜히 여쭤봤네요, 그죠? 오늘 기관이 좀 많이 관심을 보인 것 같은데,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시청자님.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저 반등 나왔을 때 이걸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가?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요. 저도 이거 마감 방송 하는데 어떤 전문가님이 오늘 굉장히 특징주다라고 인터파크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법 찾아보죠. 예, 김선 대표님. 네, 시청자님 일단은 잘 참으셨습니다. 원래 이게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됐어요. 한 달 정도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한 달 정도 전에 그러니까 뭐 차트상으로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한 11월 초나 중순경 원래 이때가 매수하는 그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저라도 했을 것 같아요. 매수 잘 하셨고 문제는 더 빠졌다는 거죠. 근데 빠진 이후에 지금 주가 자체가 자 121선을 그래도 지켜주면서 오늘 반등을 굉장히 큰 폭으로 줬거든요. 근데 그 지켜주면서 반등이 들어와 주는데 그 중심에 있는 바로 매수 자체가 기관, 특히 뭐 보험, 투신, 연기금 등으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자면은 일단 기관들은 121선 너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서서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 인터파크가 겨울만 되면은 좀 수혜주로 뽑힌 이유 중에 하나가 공연 문화 자 여름 겨울 방학 시즌 때 많이들 보러 가거든요. 그 이유로 인해서도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7,340원이신데 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단 홀딩하시면 되고 이 종목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일단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7,500원 이상은 뚫고 갈 겁니다. 뚫고 가서 횡보를 보이든지 할 테니까 제가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잡아드리자면은 바로 이 선이 될 것 같아요. 한 7,800원 정도 돼서는 그때는 한번 올라가 준다면은 1차적으로 매도할 생각을 한번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져 온다. 그때는 조금 홀딩하시고 대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고점 부분이었던 8,5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인터파크는 조금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8,600원까지 갔을 때도 뭐 팔았었거든요. 근데 뭐 네. 그때 뭐 저기에서 한 10,000원대까지 10,000원 근처까지 뭐 갈수 목표가를 있다. 정해주고 뭐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8,6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팔까 말까 하다가 안 팔았더니 바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코스닥이 지금 안 갔잖아요. 그쵸? 예. 이 상황이 코스닥이 지금 빠진 그래프랑 똑같거든요. 지금 최근 1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거의 11월부터 12월 달은 항상 기관들이 연말만 되면 하는 좀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관들이 지금 실적이 올해 좀 증시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해서 큰 대형주 거래소 쪽으로 가서 회전율을 빠르게 높여주면서 기관들이 지금 실적을 높여 수익 실현을 많이 하는 단계예요.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말에는 당연히 거래소 종목이 코스닥 종목보다 많이 좀 활발해지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추이를 보면은 지지난주부터는 IT 쪽에서 한 달 동안 수익이 4, 5% 이상 나버리니까 던져버리고 다시 철강 화학 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약간 코스닥이 조금 재미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서도 다시 한번 그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기조가 크리스마스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들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실적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이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이 다시 한번 살아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손해보는 일 없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7,800원이 얼마나 있으면 좀 볼까요? 7,800원은요, 일단 예. 단기적으로는 절대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2달간 거의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7,800원 이상은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제가 잘못 들었네요. 8,800원은 불가능하고 7,800원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안으로는 가능한 그런 가격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네. 빠른다면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될 수 있겠지만서도 제가 보는 가격대는 늦어도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 안으로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7,800원이 된다면은 그때는 1차적인 매도하시려는 생각 가지시고 좀 행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시청자님이라면 일단은 조금 들고 가볼 것 같아요. 오늘 이 매수세가 괜히 들어온 건 아닐 테고, 이제 시간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이 종목에서 손실은 안 본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일단은 조금만 더, 일단 뭐 기본적으로 7,800원? 이 정도까지는 12월 달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800원 왔을 때 네. 그때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 확인을 하고 그러면 더 가져가야 그렇죠. 되나요? 네. 대응 잘하시네요. 자, 7,500원 뚫고 올라가서 160에선 뚫고 올라간 이후에 7,800원이 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기관들의 매수 포지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만약에 이제 장중에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같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수급도 잘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수급하고 가격대 꼭 좀 체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인터파크 저희가 상담을 좀 길게 했네요.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도 오늘 하면 세 번째인데요. 네네. 같은 걸로. 네. 멜파스. 아, 멜파스요? 예. 예. 저번에 왜 초반에 42,000원 했다가 손해보고 다시 24,000원에 잡았는데, 네. 보유를 계속 하락해서 3만원까지. 네네. 예, 그랬는데 지금 계속 내려가지고. 진짜 그러네요. 여기에서 이제 3만 원 부근에서 쭉 한 4, 5일 계속 내리다가 오늘 좀 올라가지고 26,000원. 예. 예. 첫 번째 상담할 때 네. 29,250원 찍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 좀 기다리고 하면은 된다고 했어. 네, 한 3만 원 정도까지 가보려고 예. 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AS를 받았는데, 네. 그거 보유해도 된다고. 네. 예. 중간에 이 급락 지난주나 어제나 좀 얘기를 더 빨리 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오늘 연결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언제쯤 나올까? 그게 궁금하시겠네요. 예, 누인 3만원까지 기다려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점검을 받았는데도, 그쵸.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최대한 마무리를 좀, 예, 저어드릴게요. 양수모 전문가님. 이게 네. 지금 기업이 안 좋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수급 때문에 빠졌습니까? 원인부터 좀. 저는 일단 시장의 영향과 그리고 또 투신권들의 또 심보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과 모멘텀이 받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 투신권들이 갑작스러운 연말 정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지속적인 매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실적 전망이 높은 종목들이 있죠. 엔터 관련주들 SM부터 시작해서 파라다이스, GKL 또 화장품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급락을 한 번씩 만들어주고 나서 주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큰 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보유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종목은 단기에 대한 시세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에 대한 시세를 좀 많이 보셔야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좀 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아이폰 5와 그리고 여기에 갤럭시 4까지 이번에 이제 연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멜파스도 마찬가지지만 터치 스크린에 대한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 모듈 개발 공급뿐만 아니라 또 적용되는 부분들이 휴대폰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MP3 또 여러 가지 대부분 이제 컴퓨터로만 연결되는 핸드폰으로만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방면에 대한 시장에 들어가는 스크린 터치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큰 성장성이 많이 남아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시세 혹은 잠깐 개인들을 털어내는 그 자리에서 같이 흔들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네네.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강하게 하나 어필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전체적인 자리를 놓고 봤을 때 이 추세대를 넘어간 것이 바로 지금 누구였습니까? 이 자리를 넘어갔을 때 만들어놨던 수급 주체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 대신에 그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특징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관 애들이 쭉쭉쭉쭉 눌러주면은 외국인들이 밑에서 받아주는. 지금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좀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이상한 매매 패턴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24,000원에 대한 단가를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저는 24,500원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4,500원을 내려오면 저는 비중을 그냥 50%를 줄이시고 24,000원을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다시 24,000원 저는 재매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냥 내년 초까지 그냥 편하게 보유하시거나 아니면은 불안하시다면은 그래도 손실 구간이 아니신 게 어디십니까? 24,000원 이탈하려는 흐름들이 24,500원 이탈했을 때 분명히 조짐이 나올 거니까 그 자리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저는 대응할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자, 시청자님. 네. 예, 일단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끌고 가면 조금 더 시세가 나겠다. 일단 그냥 편하게 들고 가시던가 아니면 24,000원 깨면 모를까. 일단은 괜찮다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또 한 분의 전문가는 생각이 조금 다르신가 봐요. 그분 의견까지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봤어요. 네, 생각은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한숨을 쉬고 계신지 제가 좀 아니, 왜냐면 일단 한숨을 드려야겠어요. 한 번 매도 포인트를 놓쳤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12월 달 들어서 왜 코스닥이 빠진 멜파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IT 종목이 죄다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단계가 아니고 지금 자연스러운 이 현상이에요. 왜 이 현상이 발생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관들이 지금 코스닥 종목들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 관련해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그 매수량을 다 던져버리고 거래소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순환매를 하고 있다고요. 실적이 모질라서 기관들이 12월 달에 채워야 되는 실적이 있는데 위에 상관한테 깨지니까 실적이 모자라서 지금 빠르게 돌려주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소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코스닥이 빠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종목. 바로 코스닥 대표주기 때문에 IT 중에서도 터치패널 대표주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점 자체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후부터는 빠르게 반등을 다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십시오. 너무 이제 이 종목, 멜파스 가지고 한숨 쉬려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포스코를 갖고 있다. 이런 종목이라면 그 전에 한숨 쉬어서 이제 뭐 크게 쉬어도 괜찮지만서도 이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가지고 계신다면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시청자님. 네. 한숨하고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래요. 괜찮대요. 아, 예. 예, 내년도 가거나 크리스마스 지나면 조금 코스닥이 살아나면서 같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좀 갖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그러나 순간적으로 좀 죄송하네요. 단기 고점에 딱 팔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욕심도 좀 생깁니다. 자, 이제 전화는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저희가 살펴드릴까요? 삼영항요. 삼영화학,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 3,485원에 비중 80%요. 와,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오늘 4% 뜨면서 수익이 좀 짭짤하게 나셨을 것 같네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거의 뭐 박스권 위까지 많이 올라오는 기술적 차트로도 아주 좋은 모습인데 어떤 부분 저희가 알려드리면 될까요? 앞으로 학 업종 전망하고요.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좀 잡아야 될지. 네, 관련 속한 그 업종에 대한 업황 분석하고 목표가 예. 궁금하다. 삼영화학 알겠습니다. 네, 삼영화학부터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김선윤 대표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예. 네, 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영화학을 정말 일단 잘 사셨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던 종목인데 갑자기 그래요? 삼영화학이 나와주니까 깜짝 놀라셨군요. 굉장히 깜짝 놀라서 기쁘네요. 네, 제가 삼영화학. 그래서 대표님께 다시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왜 저쪽으로 가시나 잠깐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네, 삼영화학이 왜 좋냐면은 일단 매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그렇다면은 작년 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퍼가 이제 8밖에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더 좋단 말이죠. 그러면은 올해는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구간 자체 그리고 또 하나 가격까지 굉장히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메리트 또한 발생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영화학은 말씀드리자면 연매출이 일단 뭐 한 2천억 이상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뭐 캐파시티 이제 필름이 이제 안정적으로 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단은 업황 자체부터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화학주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일단 엮여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가망성까지 높아진 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지금 매수가가 3,485원. 매수가가 3,480원이신데 굉장히 지금 좋은 가격대에 담으셨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완전 골드 크로스 구간 바로 아래에 지금 딱 매수를 들어가신 상태. 이때가 아니면 이때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골드 크로스 구간 안에서 지금 오늘 지금 정확하게 가격을 골드 크로스 구간 뚫고 올라갔습니다.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 첫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아니고 이 종목은 오히려 그냥 꾸준하게만
가지고 계십시오. 그냥 이제 앞으로 웃을 일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 그래도 그래서 단기 목표가라도 뭐 4,000원까지 뭐 얼마 걸린다.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무조건 뭐 4,000원으로 보는 게 기술적으로 맞습니다만은 네. 저는 좀 더 이제 보고 싶어요. 좀 더 이제 이 종목을 한 4,500원 정도까지 한번 대응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4,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고점 부분이니까 그 구간 자체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은 좀 길게 느긋하게 수익이 나시는 상태이니까 네.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너무 좋은 가격대에 딱 사셨다고 마구 칭찬을 해주셨고, 우리 김선일 대표님이 아무나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거든요.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기본 4,000원은 간대요. 4,500원까지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꼭 들고 계십시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아우, 네. 삼양화학 저도 이제 아주 익숙한 종목은 아닌데 차트 보니까 이런 종목이 있었나?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자, 이번엔 문자 서둘러서 보겠습니다. 보기 이전에 자, 2주 만에 오신 양승만 전문가님께서 0에서 9까지 숫자 가운데 하나만.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숫자 예. 2번. 왜 2번? 제가 좀 2번을 좋아해가지고. 오늘요. 네, 7번도 많고 저기 3번도 많고. 그러면 저는 7번으로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자, 7번 분 가운데 오늘 솔직히 저는 많은 분이 좀 그런 확률적으로 들어갔으면서 끝번호 7번 분 가운데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반고 미술전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7번 자율적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문자 가보죠. 슈프리마부터 출발합니다. 슈프리마 끝번호 3731님. 아이고, 이분은 1번으로 끝나네. 많이 빠져서 힘들어요. 갖고 가야 됩니까? 비중이 90%시고요. 매수가는 19,850원. 오늘 현재가는 17,100원. 사실 슈프리마는 저는 괜찮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또 지금 지수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기 방어주의 성향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고점 자리에서 비중을 90% 정도 실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많이 난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10월 17일부터 주가의 고점을 찍은 이후로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점을 계속해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즉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방어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비중이 90%이시라면은 이런 반등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점을 계속 고점 자리까지 그 매수가를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런 숨은 규칙이 있군요. 네, 예. 그렇죠. 18,500원 정도, 18,8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고 오히려 주가가 밑으로 또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고점 자리에서 계속 90%에 대한 비중을 들고 있다라면은 언제 이 가격 오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견고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이 가능하시다라면은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18,500원 정도 구간대에 오면은 비중 한번 조금이라도 축소를 하시고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빠졌을 때 단가 작업을 좀 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2만 원이 넘어갈 것이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단가 조율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려볼게요. 네, 슈프리마 숨어있는 규칙이 있었네요. 차트적으로 보니까요. 18,500원 정도 오면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또 밑에 또 내려올 겁니다. 지금 패턴대로라면. 그때 또 사시고 또 위에 왔을 때 또 조금 팔고 이게 반복되면 평균 단가가 아주 싸지겠죠.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만 원 갈 수 있대요. 슈프리마 살펴드렸고 이번엔 GKL 가볼까요? 매수가 32,050원, 비중 이분도 50% 언제쯤 반등할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11월 달에 급락했죠. 뭐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모습 그렇게 좋지 못하고. 이분도 정말 고점에 사셨습니다. 네, 32,050원. 완전 그냥 최고점에 그냥 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살 수 있는 날도 며칠 안 됐었어요. 근데 매수가 좀 들어오셨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GKL을 눈여겨보실 때 지금 GKL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주가 자체가 쉬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주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보셔야 될 포인트들을 제가 집어드리자면은 자, 121선을 좀 보셔야 됩니다. 121선을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깨지 않고서 그래도 올라가지고 있는 그 단계인데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12월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60일선을 계속 타면서 지금 올라가줬습니다. 60일선을 타면서 떨어지지 않고서 계속 60일선 타고 올라가줬는데 일단 60일선이 완벽하게 깨진 상태에서 버팀목은 120일선만 남은 상태 좀 확대를 해볼게요. 120일선만 남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120일선을 깨고 그냥 가격적인 측면이 얼마냐면은
27,500원을 깨고 27,700원입니다. 27,500원 정도 깨고서 떨어져 내려간다면은 그때 만약에 꽂고 내려가 버린다면은 네네. 이 종목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기관들이 로스컷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 물량 자체, 그러니까 이 가격대 자체를 27,000원 중반대에서 지켜주면서 이 종목을 다시 위로 슈팅할 수 있는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지금 뭐 4분기에 드롭백 같은 경우가 1조가 넘어가는 그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수급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GK의 최근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커다란 10월부터 시작한 이 박스권 내에서 기관들이 정리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 기관이 정말로 한번 슈팅을 해주느냐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네. 대응하신다면은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GKL 27,500원이 아주 중요한 레벨이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송원산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2,600원에 20% 보유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네, 지금 저는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에 대한 먼저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요. 추세대를 돌파를 하고 일단 추세가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점에 대한 포인트를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고 또 추세대까지 같이 돌파를 한 흐름이 나왔다라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수급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수급 주체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연일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현재 자리가 고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2,800원 자리에서 계속 윗꼬리를 맞으면서 계속 밀려나가는 흐름들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면은 저항 자리가 이제는 지지로 탈바뀌면 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이 20% 정도이시라면 저는 여기서는 인내할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만약에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은 저는 11,300원까지도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넓게 밴드권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3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나중에 12,800원 넘어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만 인내하고 11,300원 손절날만 지켜준다면 깨지면 매도해야 되지만 지켜만 준다면 그 이상 수익 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송원산업에 이어서 두산중공업 가보죠. 55,000원에 30% 중기 목표가 손절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두산자 붙은 종목 가운데 본의 아니게 중기로 지금 거의 다 매매를 하고 계시죠. 현재 가격은 45,000원. 그래도 좀 올라온 게 이래요. 네, 그래서 55,000원이 뭐 올해 6월달에 사셨는지 아니면 뭐 10월달에 사셨는지 파악은 안 되지만 네네네.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급 모멘텀이 발생을 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완전히 바닥을 찍고서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그 단계인데 수급적으로 좀 돌아온 부분이 파악이 됩니다. 자, 최근에 그 11월 달 같은 경우 10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가던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그나마 이제 연기금도 많이 나가줬었는데 그나마 다시 조금씩 기관들의 물량이 매수하는 부분이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럼 더 이상의 기관이 매도가 아닌 매수 쪽으로 방향을 턴해주면서 주가도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어디까지 봐야 되냐? 지금 현재가는 뭐 45,000원이지만서도 일단은 5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크로스 선까지 해당하는 막 5만 4,000원, 5,000원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일단 1차적으로는 5만 원을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고 기관들의 수급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관 수급 체크하시고 일단은 5만 원까지 두산중공업 단기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대우증권 볼까요? 기관 매수 중인데 내일 살려고요. 괜찮겠습니까? 가격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 정말 궁금합니다 하신 분 아직 사시지 않았는데 대우증권을 사볼까요? 라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은 10,000원에 3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오늘 3% 또 뛰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죠. 11,550원 대우증권으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대우증권 매수해도 될까요? 혹은 대응법? 네,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지금 자리가 매수 포인트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실 그 10,000원에 사신 분들은요, 오히려 이쪽 자리를 좀 감내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괴리가 발생이 된 건데 저는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수급선이라 보이는 이 61선이라고 했을 경우에 약 3달 동안 지금 내
60일선이 바로 밑에 주가가 있다라면은 3개월 동안 내가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감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는데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하게 시장을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매물 소화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대우증권이 상한가를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던 9월 14일경인데요. 네. 이쪽 구간대에서 갭이라는 것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갭을 메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자리에 놓고 봤을 경우에 12,000원 정도에서는 저항 구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과 네. 지금 현재 자리에서 12,000원까지는 약 45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10,000원 이하의 11,000원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때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보시던가 아니면 내일 또 옵션 만기라는 여러 가지 큰 이벤트가 있고 또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일 접근을 하신다면은 비중을 나눠서 11,000원까지도 매수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할까요? 대우증권 분은요. 11,000원 밑에서 평단가 조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사시든 간에 조금씩 분할해서 싸다 싶을 때 조금 모아서 사보십시오. 자, 루멘스 갑니다. 루멘스 7,580원에 50%이신 분 지금 얼마 전 8,500원에서 7,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분은 손절해야 됩니까? 하락 추세인 듯한데요. 라고 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비슷합니다. 매수가는요. 7,530원에 이분은 조금 가볍게 15% 그냥 대응법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멜파스, 루멘스 이런 종목들 괜찮게 가다가 이렇게 다들 네. 일단 루멘스 말씀드리면은 예. 루멘스 실적이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이 이미 작년치를 다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3분기보다 좋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올해 실적은 정말로 가히 대박인데 이 부분이 일단은 그 삼성의 LED TV 쪽에서 백라이트 유닛 납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그 LED 조명 자체가 12조 시장에서 21조 시장까지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루멘스는 지금 오히려 이 구간대 자체 차트상으로 보자면은 지금 60일선이 지금 깨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좀 강하게 조금 매수가 지금 필요한 단계인데 기관들이 매수가 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좀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특히 은행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흘러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언제부터냐면은 자 네모칸을 그어드리자면은 11월 중순 11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 그래도 투신 같은 경우 1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 있고 연기금은 54만 주는 아직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량 자체가 이 기관들은 아직 지금 가격에서 털어버린다면은 손절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털지 않고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가 내일부터라도 일단은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다시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추천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루멘스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추가 매수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기관들의 매도가 더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매도세가 은행 쪽에서 많이 나와줬지만 저도 은행적인 물량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오를 일만 남았다 좀 말씀드리면서 루멘스는 꼭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멘스 현국면에서 추가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대응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엔 매수해도 될까요? 두 종목 묶어서 가겠습니다. LG 생명과학 매수해도 될까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이 메디포스트 매수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둘 다 조금씩 밀리다가 오늘 양봉을 세운 날인데요. 양순모 전문가님. 네, 제가 LG생명과학은 제가 지지난주에 나와서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 같은데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당시에는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상승 탄력이 둔화되었던 이 박스권 자리를 보고 대응하라고 이견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리를 놓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43,600원에 대한 이 박스권 밴드와 그리고 5만 원에 대한 박스권 밴드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트렌드를 이탈을 했을 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가 유입이 외국인들은 매수 유입이 됐지만 기관 투자들은 매수 유입이 아직 안 됐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 저는 LG생명과학은 탕탄력이 둔화되었고 여기서 가격 지금 기간 조정은 받고 있지만 가격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일단 주포의 손바뀜이 나타나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흐름들이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LG생명과학은 좀 일단은 유보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고 예, 매수는 조금 별로 안 했으면. 네, 그리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확인하고 가자는 거 의견을 좀 잡아드릴게요. 지금 주가의 바닥자리 그리고 오늘 자리를 돌렸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강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포착이 됐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 추세를 돌리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예 바닥권대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신다라면은 지금 현재 자리 73,000원짜리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75,000원이네요. 네. 75,000원에 대한 손절가를 확실하게 보시고 접근하실 거면 들어가시고 만약에 상승 탄력이 붙었을 때를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81,500원 위에 있을 때 차라리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차라리 지금 이렇게 지금 제약주 위주로 지금 저렇게 저가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닥자리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반면에 지금 뭐 서리언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셀바이오텍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차라리 네. 이런 종목들 위주 쪽으로 해서 좀 분할 매수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고점 밴드를 돌파를 했을 때 이 밴드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렇죠. 이런 지지되는 자리에서 차라리 산다면 좀 더 좋은 수익률이 아마 시청자님에게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처지는 듯한 차트 이런 쪽에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괜찮은 정말 강한 쪽 바이오를 오히려 약간 늘렸을 때 공략하자는 접근이 나왔습니다. LG생명과학 메디포스트 조금 매수는 자제를 해주십시오. 확인해야 될 게 많대요.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두 종목 묶어서 가보죠. 삼성테크인과 LG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테크인 58,000원에 30% 오늘 종가와 별반 매수가가 차이가 없는 듯 싶고요. LG디스플레이는 오늘 5% 가까이 빠진 급락 종목인데 이분은 다행히 굉장히 싸게 사신 모양입니다. 25,900원에 10%. 이분은 언제 팔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수익이 좀 많이 깎이셨을 것 같네요. 네, 삼성테크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테크인은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 홀딩하시고 네. 다음번 문자를 주십시오. 이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좀 네. 더 좀 홀딩하시길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5% 가까이 빠졌는데 자, 빠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지금 현재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왜 빠졌냐면은 S투신사에서 물량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빠졌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오늘로서 끝났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겠지만 더 이상 크게 하락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만약에 31,000원이 깨져버린다면 정리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워낙에 싸게 잡으셨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또 내일부터 해서 또 추가적으로 투신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CJ 오쇼핑과 NC소프트 물량이 좀 나온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일단은 정확하게 잡아드리자면은 31,000원 주를 그어드릴게요. 자, 60일선입니다. 31,000원 깨지고 내려가면 그때는 무조건 정리하시고 아니시라면은 홀딩하시고 대응하신다면 한 번 더 반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31,000원에 꼭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를 갖고 계신 분도 참고하라는 얘기해 주셨었는데 내일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끝번호 3939님 가격대 없이 NC소프트 20%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일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 양승모 전문가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품 받으실 한 분은요. 끝번호 7번 가운데 3197님 되겠습니다. 대우증권 물어오셨잖아요. 오늘 두 분 가운데 한 분 대우증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방구 미술전 초대권 2장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상 종목상담 119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지만 내일 6시에 다시 올 거고요. 설금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방송 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